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으로 전체 대륙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54개국과 14억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류의 발상지이며 열대우림에서 끝없는 사막에 이르기까지 문화, 언어 및 풍경이 풍부합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에서만 볼 수 있는 2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아프리카의 대이동은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자연현상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탄자니아와 케냐의 세렝게티 마라 지역을 통해 한꺼번에 이동합니다. 150만 마리 이상의 누, 20만 마리의 얼룩말, 40만 마리의 가젤이 약 2,900km의 거대한 루프를 여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우기와 밀접하게 연결된 신선한 풀과 물을 찾기 위한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12월에서 3월 사이에는 가축대가 새끼를 낳기 위해 남부 세렝게티에 모입니다. 4월부터 그들은 점차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7월까지 브루메티강과 미라강에 도달하는데 그곳에서 악명 높고 치명적인 횡단이 이루어집니다. 악어와 강한 해류는 그것을 심장이 두근거리는 광경으로 바꿉니다. 11월에는 짧은 비가 내리며 다시 남쪽으로 돌아옵니다. 이 대규모 이동은 초원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사자, 치타, 하이에나, 악어와 같은 포식자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생태계에 필수적입니다. 19. 스와힐리어로 화합을 의미하는 우모자는 케냐 북부 카운티에 있는 독특한 여성 마을입니다. 1990년 레베카 롤로솔리와 14명의 다른 여성들이 젠더 기반 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성들을 위한 피난처로 설립했습니다. 남성은 우모자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소녀들만이 18세가 될 때까지 머물 수 있죠. 여성들은 전통적인 삼브루 구슬 세공품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문화센터, 관광 캠프장, 어린이와 지역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을은 여성의 권리와 소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모자는 계속 성장하며 여성들이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인권단체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들이 자주 방문합니다.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회복력과 독립성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모자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가부장적 전통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여러 여성 전용 마을을 만드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18. 아프리카에서는 페달을 밟거나 손으로 움직이는 등 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구동되는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저렴하고 영리하게 설계되었으며 연료가 부족하거나 도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필수적입니다. 우간다, 말라위, 담비아, 케냐와 같은 나라에는 잘 알려진 자전거 앰뷸런스가 있는데 들것을 장착한 자전거나 세발 자전거는 아프거나 다치거나 임산부를 외딴 마을에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안치라베와 같은 도시에서는 다채로운 푸스푸스를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끄는 인력거는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매일 사용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이지리아,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용되는 수동 세발 자전거가 있으며 종종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지고 거친 지형에 맞게 조정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에티오피아, 케냐, 세네갈과 같은 국가에서 페달로 구동되는 워터펌프와 곡물 재분소가 사용되어 최소한의 자원으로 중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17. 감비에는 베냉 남부의 호수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종 아프리카의 베니스라고 불립니다. 이 떠다니는 마을에는 약 4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칸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17세기에 토피누 사람들이 노예 사냥꾼들로부터 피난처로 세운 곳입니다. 이 이름은 문자 그대로 우리는 살아남았다를 의미합니다. 집, 학교, 시장, 예배 장소 등은 모두 대나무나 야자수 잎으로 만든 벽과 후가지붕이나 골판지 금속으로 지붕을 얹은 나무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호수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아카자라고 불리는 전통 기법을 사용하여 어업과 양식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는 나뭇가지와 야자수 잎으로 만든 수중 울타리를 만들어 물고기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지원하는 인공 암초를 만듭니다. 이것은 또한 상인들이 카누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수상시장으로 유명하여 물 위의 일상생활을 독특하고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카누를 타고 마을을 둘러보고 수상시장을 지나며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6. 위에서 보면 모래 위의 점선 패턴처럼 보입니다. 나미비아의 신비한 요정 서클, 나미부 사막의 건조한 초원에서 발견되는 이 벌거벗은 땅은 지름이 2에서 15m에 이르며 키 큰 풀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장거리로 뻗어 초현실적인 풍경을 만듭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땅속 흰개미가 식물 뿌리를 먹고 중심을 드러낸 채 가장자리 주변의 풀은 수분을 보존하는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물 부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성장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은 여러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형성됩니다. 흰개미 활동과 식물의 물 경쟁이 패턴에 기여합니다. 위성사진에는 수천 개의 원이 광활한 평원에 마치 자로 배치된 것처럼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일부 지역의 전설에서는 그 원들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집니다. 15. 이것은 어벤져스의 실사 버전처럼 느껴지지만 더 미친 것 같습니다. 사자, 곰, 2마리의 양이 함께 전차를 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수세기 동안 소, 당나귀, 말, 양, 염소 등 일하는 동물이 농업, 운송, 무역의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드래프트 동물로서의 사자는 우리가 대부분 신화와 역사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지중해 세계의 여신인 키벨레는 종종 자연에 대한 권력과 지배를 상징하는 사자가 끄는 전차를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실제로 징집 동물로 사용된 적은 없지만 사자는 항상 권력, 리더십, 왕권의 궁극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자가 전차를 끌고 간다는 아이디어는 매혹적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안동물로서의 사자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야생동물을 길들여 병거를 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스턴 케이프 깊숙한 곳에 있는 마법의 마을 폭스백에서 예술, 생태학 및 영성의 인상적인 융합인 에코 신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술가 다이애나 그레이엄은 1995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상호 연결성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야외 설치물을 지었습니다. 아마톨레 산맥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모자이크, 그림, 조각이 자연과 어우러져 지구에 대한 성찰을 장려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이그드라실에서 영감을 받은 모자이크 예술로 뒤덮인 나무로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작품은 지구를 자기 조절하는 유기체로 표현한 작품인 얼스피스입니다. 평화로운 분위기, 연못, 분수, 유명한 봉우리의 전망은 이곳을 고요한 장소로 만듭니다. 그레이엄의 인근 스튜디오에서 방문객들은 그녀의 창작 과정을 관찰하고 그녀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13. 매년 1월 10일 공식적으로 부두 축제가 베냉의 우이다에서 열립니다. 이 축제는 이 나라의 정신적 유산과 문화적 정체성을 생생하게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1996년부터 이날은 조상 숭배와 자연의 정령에 뿌리를 둔 고대 아프리카 종교인 보둔을 기리는 공식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축제는 본당에서 염소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는 축하 행사에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후 참가자들은 한때 노예 아프리카인들이 대륙을 떠났던 역사적인 장소인 유명한 돌아올 수 없는 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도시는 북소리, 노래, 조상을 대표하는 장베토와 애군군과 같은 가면을 쓴 인물이 공연하는 전통춤으로 활기를 띱니다. 여성은 종교 지도자로서 그리고 마미와타와 같은 여신의 화신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식 외에도 공동 식사, 영적 상담, 지역 공예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이 축제에 참석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두교 행사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오랫동안 부두교를 둘러싼 식민지 시대의 오명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이 종교가 아프리카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념되며 동시에 정신적 축하 행사이자 문화적 공물입니다. 12. 튀니지의 광활한 사막과 독특한 풍경은 스타워즈 영화에서 타투인의 생명을 불어넣은 조지 루카스를 비롯한 많은 영화 제작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는
마트마타에 있는 호텔 시드드리스로 루크 스카이워커의 집 내부로 사용된 땅에 새겨진 전통적인 베르베르 혈거인 거주지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소금 평지가 있으며 이곳에서 라스 홈스티드의 외부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루크의 집으로 사용되었던 이글루 같은 건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남서부의 오아시스 마을인 토제르에서는 유령의 위협에서 다스몰이 등장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들쭉날쭉한 암석층이 있는 낙타목이라는 이름의 몽제멜 인근 지역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프리퀄을 위해 지어진 모스 에스파 세트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어 방문객들은 말 그대로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고향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캐년으로도 알려진 CD 블렐은 루크가 투스캔 레이더스의 공격을 받고 오비완에 의해 구출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험준한 협곡은 완벽한 초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11. 세네갈의 다카르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고래섬은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기념물 중 하나인 돌아올 수 없는 문이 서 있습니다. 메종 대 에스클레브에 위치해 있으며 한때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보내지기 전에 수용시설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은 대서양을 향하고 있으며 그곳은 아프리카를 영원히 떠난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을 위한 마지막 문턱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노예제도, 강제이주, 고통으로 향하는 일방통행의 여정을 의미했습니다. 고래는 서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있는 주요 노예 수용소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좁은 골목길과 밝은 색의 집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생존자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는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여 섬을 애도, 기억, 회복의 장소로 만듭니다. 세계 지도자들과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회원들이 아프리카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방문합니다. 넬슨 만델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버락 오바마와 같은 인물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노예제도의 유산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상징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10. 바오밥 나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신비한 나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유용성, 장수, 그리고 기괴한 외모 덕분입니다. 이 나무는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건조한 지역, 특히 마다가스카르, 남부 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자랍니다. 바오밥 나무는 최대 30m 높이에 도달할 수 있으며 두껍고 부풀어 오른 줄기는 둘레가 25m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 트렁크 안에는 건기에 중요한 수천 리터의 물을 저장합니다. 일부 바오밥 나무는 수령이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의 가지는 뿌리를 닮았기 때문에 거꾸로 된 나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원숭이 빵으로 알려진 이 과일에는 비타민C, 항산화제, 칼슘이 풍부하여 식품, 음료, 자연의학에 사용됩니다. 잎은 시금치처럼 요리할 수 있으며 나무 껍질은 밧줄과 천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많은 아프리카 문화권에서 바오밥 나무는 만남의 장소, 영적 장소, 심지어 매장지로 사용되는 신성한 곳입니다. 9. 공식적으로 리체스트럭처라고 불리는 사하라 사막의 눈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괴한 지질학적 형성 중 하나입니다. 모리타니아의 와단 근처에 서부 사하라에 위치한 이 도시는 폭이 40km에 걸쳐져 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관역처럼 보입니다. 원래는 운석 충돌의 결과로 여겨졌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그것이 함, 석회암, 규암의 융기된 층으로 형성된 지질학적 돔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침식은 눈에 띄는 동심원의 고리를 드러냈습니다. 가장 오래된 암석이 중앙에 있고 더 어린 층은 그 주위에 나이트를 닮은 고리 모양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화석은 이 지역이 한때 강, 호수, 번성하는 생태계의 본거지였음을 시사합니다. 거대한 크기로 인해 구글어스와 같은 위성 이미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종종 사하라 사막의 눈을 ISS의 기준점으로 사용합니다. 순전히 지질학적이기는 하지만 이 구조는 음모론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사람들은 플라톤의 설명에 따라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8.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서커 가장자리에 위치한 마코코는 종종 아프리카의 베니스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원래 19세기에 토고와 베냉의 어부들에 의해 세워진 마코코는 약 10만 명에서 25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떠다니는 정착지로 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누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기둥 위에 지어진 목조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어업과 소규모 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활기찬 공동체입니다. 건축은 종종 지역 및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마코코는 수위에 따라 오르내리도록 설계된 떠다니는 학교와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로도 유명합니다. 폭우나 홍수가 발생하면 지역사회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식수, 하수시설, 폐기물 처리, 전기가 없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질병과 오염에 노출된 비좁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코코의 일부를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12년 강제 철거로 수백 명이 갑자기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7. 에티오피아 북부의 다나킬에 위치한 달롤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곳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끓는 산성 웅덩이, 밝은 색의 소금 형성 및 극한의 온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34.4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거주 장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달롤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됩니다. 이곳은 지질학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장소 중 하나이며 세계의 지각판이 많은 곳입니다. 한월천, 염전, 유황천, 산성호수가 노란색, 초록색, 밝은 빨간색, 흰색 네온으로 빛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극도의 염분 농도는 물을 부식시켜 금속이 빠르게 열화되도록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화성이나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같은 가능한 외계 환경에 대한 비유로 달롤을 연구합니다. 기묘한 모양의 소금 구조는 심지어 다른 행성의 산호초와 닮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품을 일으키고 씩씩거리며 증기가 나고 종종 유독성 가스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달롤의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은 과학자, 사진작가 및 모험가를 매료시키지만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곳 중 하나입니다. 6.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부 해안을 따라 펼쳐지는 정어리런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현상 중 하나입니다. 5월과 7월 사이에는 수십억 마리의 정어리가 이스턴 케이프에서 북쪽으로 헤엄쳐 카줄루나탈까지 올라갑니다. 이 은빛 물고기는 물속에서 매우 길게 움직이는 구름을 형성하며 때로는 공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장관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촉발하는 혼돈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먹이 광란입니다. 돌고래는 물고기를 미끼공으로 몰아넣고 새들은 30m 높이에서 다이빙하며 상어는 무리를 가르고 혹등고래는 입을 벌리며 돌진합니다. 수중에서는 때때로 전투 장면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고 사냥하고 피합니다. 다이버들과 영화 제작자들에게 이것은 꿈의 광경이지만 강한 해류와 포식자의 존재로 인해 어려움이 따릅니다. 몇 년 동안은 런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예측할 수 없는 이벤트가 됩니다. 가장 야생적인 자연이며 종종 해안이나 보트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5. 오라니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던 케이프에 있는 자치 도시로 백인 아프리카너만을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파르테헤이트가 끝나기 직전인 1991년에 새로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들의 언어, 문화 및 유산을 보호하고자 했던 아프리카너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자는 아파르테헤이트의 설계자로 알려진 핸드릭 버드의 사위인 카렐 부쇼프였습니다. 오라니아는 아프리카너들을 위한 자급자족적이고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고향인 폴크슈타트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백인 아프리카너만 살고 있습니다. 오라니아에 살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관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백인이 아닌 남아프리카 공화국인은 제외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라니아는 자체 화폐인 오라를 가지고 있으며 자체 학교, 상점, 은행 및 미디어와 함께 대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마을이 자체적으로 고립된 거품 속에 존재합니다. 4. 앙골라, 콩고, 잠비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만 개의 고대 흰개미 무덤을 찾을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2000년에서 4000년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생물학적으로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동물공학 풍경 중 하나를 형성합니다. 곰팡이를 사육하는 흰개미가 지은 이 둔덕은 너비가 10m, 높이가 2에서 4m에 이릅니다. 그들은 흰개미가 지하에서 표면으로 끊임없이 토양을 가져오면서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을 더욱 놀랍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둔덕 중 많은 수가 삼림 벌채후 또는 위성 이미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흰개미가 땅을 파면 토양 비옥도가 높아져 둔덕 주변의 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구분은 너무 안정적이어서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운드는 뱀, 개미핥기, 파충류와 같은 수많은 다른 동물의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2019년에 이 흰개미 더미가 영국 흑기의 지역을 덮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위에서 보면 사바나와 숲을 가로질러 뻗어있는 점선 패턴을 형성하는데 이는 자연 건축의 인상적인 예입니다. 3. 이건건 페스티벌은 특히 오요, 라고스 및 오선 지역에서 나이지리아의 요루바족의 활기차고 영적인 전통입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조상의 영혼이 기리는데 이 기간 동안 조상이 산자의 세계로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건은 문자 그대로 가면을 쓴 조상을 의미하며 이 축제는 지상과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가족들은 돌아가신 친족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보호와 축복을 바랍니다. 영혼은 화려한 자수천으로 만든 전신 의상을 입은 무용수로 표현됩니다. 생물의 소용돌이 치는 움직임은 조상 에너지의 물리적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의상은 종종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집니다. 전통음악, 북연주, 노래도 축제의 중심이며 영혼을 환영합니다. 일부 의식에는 공동체 내에 입문자들만 행할 수 있는 비밀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법적이고 신비로우며 뿌리 깊은 문화유산으로 거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 말리의 중심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진흙 벽돌 모스크가 있는 이곳이 있습니다. 이 멋진 모스크는 수다노 사헬 건축의 상징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버전은 13세기의 토끼 모스크를 기반으로 19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조물은 해볕에 말린 진흙 벽돌로 만들어졌으며 부드러운 진흙 석고로 덮여 있어 독특한 외관을 제공합니다. 첨탑이 솟아있고 나무 기둥이 벽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매년 수리를 위한 발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식적이면서도 실용적입니다. 매년 석고 축제 기간 동안 마을 전체가 참여하여 신선한 진흙을 다시 바르는 등 종교적, 사회적 행사가 계속됩니다. 두꺼운 진흙벽은 사헬 지역의 더운 여름에도 내부를 놀라울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합니다. 건축 기술은 수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대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젠네는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며 한때 소금, 금, 노예의 주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1. 케냐와 우간다의 국경에서 코끼리가 실제로 동굴에 들어가 소금을 채굴하는 엘곤산의 신비한 코끼리 동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운트 엘곤 국립공원에 위치한 키툼 동굴과 테프냘리 동굴과 같은 용암 터널은 사화산 내부의 고대 구조물입니다.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동물들의 행동입니다. 밤에는 코끼리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엄니를 사용하여 소금이 풍부한 암석을 벽에서 깎아냅니다. 버팔로, 영양, 하이에나도 합류합니다. 수년에 걸쳐 동굴은 더 커졌으며 동물에 의해 적극적으로 확장된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자연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동굴은 최대 200m 깊이에 도달할 수 있어 동물과 연구원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동물의 독특한 행동뿐만 아니라 짠 어두운 환경에서 번성하는 희귀 박테리아도 연구합니다. 고대 소금 매장지는 또한 이 지역의 기후와 지질학적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엘곤산은 붕괴된 화산 분화구를 특징으로 하며 미네랄, 특히 초식동물에게 필수적인 나트륨이 풍부합니다. 키툼 동굴은 1980년대에 치명적인 마르부르크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으로 악명을 얻었으며 이후 핫존이라는 책을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본 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디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시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